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내 조선 3사가 주가가 아주 상당히 다 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00선 넘으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시장 내에서는 활발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선도적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물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좀 예외입니다만은 네. 선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후발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장기 침체 과정을 겪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라는 모멘텀을 만나자마자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게 어제 증시 상황이었고요. 네. 어제 조선 3사 평균 주가가 한 10% 넘는 상승세를 계속 보였었거든요. 대표 종목인 한국조선해양, 과거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주가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6% 정도 올랐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18%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4.4%에 이르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어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순환매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폭의 상승세였고 역시 이렇게 조선 3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움이 대규모 발주를 했는데요. 네. 그 발주의 그 주인공들은 바로 한국 조선 3사였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총 이제 700억 리알,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23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이제 LNG선, 천연 액화가스 LNG선을 대규모로 발주하기로 했고요. 3사에 지금 우리 3사에 발주한 그 LNG선 규모가 104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제 공시 내용을 보면 그 수주액만 나왔기 때문에 발표액은 수주액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제 배가 몇 척인지는 사실 알 수 없으나 네. 작년부터 사실은 이 카타르 페트롤리움이 총 120척의 그 LNG선을 발주한다라는 소식들이 작년부터 전해졌었거든요. 예. 계속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지연되다가 이번에 발표되면서 104척 정도의 그 LNG 운반선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나눠서 가지게 네. 된다. 근데 각 사별로 몇 척을 수주했는지 역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추계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조선 3사가 2027년까지 총 100척이 넘는 104척 정도의 LNG선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평균 이렇게 산수 평균으로 해보면 각 사당 한 35척 정도의 배를 공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역시 이제 금액으로 나눠보면 앞으로 5년에서 7년간 총 매년 한 1조 원씩의 신규 매출이 적어도 확보됐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실적의 비저빌리티, 가시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카타르에서 일단은 100척 이상의 LNG선을 발주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어 왔었고 또 최근에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미 카타르에서의 그 발주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된 발주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장은 상당히 환호를 했어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 카타르 페트롤리움의 LNG선 발주 소식이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안 됐었거든요. 또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촉발시킨 미중 간 무역 갈등, 네. 그게 이제 글로벌 교역량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죠. 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이거 취소되거나 규모가 굉장히 대폭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네. 우려감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제는 발표가 돼야 되는데 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은 우려감을 일정 부분 이 조선 3사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상대로 발주를 104척을 하게 됐구나. 그 자체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주가를 랠리로 이끌 수 있는 그렇군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됐다라고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런 겁니다. 중국 조선사들의 개입이었는데요. 네. 총 이제 120척의 LNG선을 카타르 페트롤리움에 발주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 지금 16척을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지난달에 우선 발주를 했거든요. 네. 그 16척이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그 납품을 하게 된 게 아니고요. 중국 업체입니다. 이름이 그 후동중화조선이라는 중국 업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16척을 수주하면서 남아 있는 104척, 120척 중에 이제 104척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또 중국에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예. 물론 아까 말씀대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항상 그런 공포감, 우려감들을 마음속에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상대로 104척을 우리 3사가 수주하게 되면서 네. 그 역시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시의 주가에는 또 호재로서 작용했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체는 예견된 호재였지만 시장에는 서프라이즈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중국이 먼저 그 수주를 가져가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LNG 선 하면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기술력에서 뭐 우리가 좀 믿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대규모 수주는 우리가 가져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조선 관련해서는 이 국내 조선 3사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뭐 대표주지만 관련한 또 협력 업체들도 많고 협력 관련주 수혜주들도 또 꼽아 볼까요, 한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LNG라는 게 액화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가스 형태로 천연가스나 이런 가스 형태로 그 채집된 그 에너지를 액체로 일단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되죠. 예. 그래서 액체 형태로 바꾸거든요. 이 LNG의 한 90%는 메탄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탄가스의 비등점, 그러니까 끓는 점, 그러니까 액체로 만들어서 다시 기체로 되는 그 온도가 영하 162도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하 162도 아래로 사실 온도를 계속 유지해줘야 다시 기체로 변하지 않고 액체를 계속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기체는 그 자체로 운반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액체 형태로 바꿔서 운반을 한다. 그게 이제 LNG고요. 그 LNG 선의 핵심은 그래서 계속 그 배 내에 이 그 LNG를 계속 영하 162도 아래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유지한 채로 결국은 운반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온도를 계속 영하 162도 아래로 유지해주는 보냉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보냉제들, 보냉 탱크 이 기술력이 사실은 이 LNG 운반선의 핵심적인 기술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이제 그 조선 3사, 우리나라 조선 3사의 보냉제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핵심적인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국내에는 대표적인 보냉제 업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 두 회사가 있는데요. 공교롭게 이 두 회사는 올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 그렇군요.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예. 국내 조선 3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좀 그 보냉제를 발주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역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시 발군에 그렇죠. 또 성과를 냈군요. 맞습니다. 2분기 역시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전망을 보면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발주하게 된 그 카타르의 104척 물량은 향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27년까지 반영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보냉제 그 조선 3사가 이 수주를 따낸 이후에 국내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의 보냉제를 발주하는 시기는 뭐 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1년 후쯤에나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당장 이 수혜를 실적에 반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주가도 이 카타르 호재만으로 주가가 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기 때문에 향후 어떤 캐시카우까지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또 LNG 이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들 네. 또 우리 한국 그 대표 업체 같은 경우는 HSD 엔진 같은 회사가 지금 국내 조선 3사의 엔진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뭐 상강 M&T 같은 경우는 선박용 블락을 지금 그 공급하고 있고요. 삼형 엠텍 같은 경우도 엔진 구조제를 지금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까지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겹불을 쬐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이번 수주 물량의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조선 업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도 많이 침체된 상황이었고 조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었고 또 뭐 주가도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일감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일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대규모 일단 수주 소식이 2027년까지의 어떤 일감을 좀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조선주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당장에 이제 일감이 부족해서 수주 절벽이라고 하죠. 일감이 부족해서 많은 인력들을 구조조정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을 네. 일단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 피해를 본 조선주에 대한 집중적인 좀 지원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최악의 고비는 좀 넘긴 상태에서 이번 대규모 그 호재가 수주라는 호재가 발생하면서 향후의 조선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굉장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조선주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은 조정을 받았고요. 네. 한국조선해양만 예를 들면 연초만 해도 주가가 13만 원대였거든요. 아. 근데 지금 그 3월 19일이었죠. 우리나라 네. 코스피 지수 최저점이 3월 19일이었는데 그 당시 주가를 보면 6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예. 그 가파르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맨 끝자락에 한 6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네.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죠. 그렇네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제 큰 폭으로 주가가 뛰면서 어제 종가가 9만 8천 원 정도였으니까 네. 여전히 1월 고점에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져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산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가 13만 원 정도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아직 그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맞습니다. 예.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합리적 기대는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가격 지표를 얘기할 때 PER이나 PBR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PBR은 회사가 가진 총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이 자산의 몇 배를 반영하고 있느냐. 이걸 PBR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 PBR 평균 0.6배 정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조선업종은 어려웠기 때문에 예. 코로나 이전에 조선업계가 한참 어려울 때 PBR이 평균 0.8배였으니까 네. 그래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PBR이 0.55배, 3사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 또 그 코로나 사태가 좀 풀리고 경제 활동 재개가 되면서 물동량도 조금씩은 적어도 조금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이런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주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카타르 페트롤리움의 수주가 긍정적인 의미는 동일 선주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선박을 대규모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그 프로세스로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수익성이 더 좋아집니다. 비용이 절감되면서. 예,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예. 100개의 수주를 했더라도 예. 고객 자체가 100명이면 그렇죠. 각각의 뭐 니즈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해달라, 맞습니다. 저기는 저렇게 예. 해달라. 그런데 동일한 선주가 100척을 한꺼번에 주문하게 되면 같은 스펙으로 비슷하게 이제 맞춰주면 되니까. 그렇죠.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이 계속 절감되면서 그렇죠.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네.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조선주에 굉장한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더 위로 얼마나 뛰느냐는 네. 그 다음에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일단은 뭐 평균, 3사 평균에서 한 1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들고 네. 반대로 이게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이다. 결국은 조선 산업 자체의 어떤 전망, 뷰가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이 잠깐의 대규모 수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이제 그 이전 수준 조선업계가 한참 화랑일 때 수준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좀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 또 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뭐 이거는 이제 향후에 물동량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유가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지만 반등폭도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조선주의 그 향후 신규 발주나 수주가
생각보다는 뭐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려의 수준은 넘어서는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지만 과거 절대적으로 좋을 때에 비해서는 뭐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조선해양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해 지금 수주 목표액이 157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4월 말까지 지금 한 3분의 1이 지나간 상태에서 13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체의 네. 1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수주 목표액의 상당 부분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론 LNG선 수주는 늘어나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다른 그 외에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수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하나의 우려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국내 이제 조선사들의 LNG 수주가 지금 그 올해 지금 이제 대규모로 이제 수주가 이번에 이루어졌지만 내년 이후까지도 뭐 평균 한 25척에서 30척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3사를 나눠 보면 뭐 한 사당 평균 한 10척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 해 10척 정도인데 예. 2018년에 보면 우리 조선 3사가 전체 66척을 수주를 했고요. 네. 2019년에도 49척을 수주를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여전히 이 수주량이 올해 내년은 계속 지금 미흡한 상황이다. 아,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가가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상승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어쨌든 합해서 보면 100척이 넘는 네. 100척에 가까운 그런 수주가 상당히 눈에 띄긴 하지만 2027년까지 나눠 본다면 결국 1년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군요. 그렇죠. 예. 그 외에 이제 지금 LNG 선보다 사실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은 원유 시추와 관련된 선박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사이즈도 크고 발주액 자체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예. 지금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셰일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원유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유가 레벨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유정에서는 다시 이제 좀 기름을 퍼내기 시작하지만 신규로 저 해안까지 나가서 그 심해에 있는 유전을 파서 신규로 이제 원유를 개발하는 그런 탐사 과정은 지금 이제 거의 시장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원유 시추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조선 3사가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네. 그 분야에서의 발주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카타르 페트롤리움이 대규모 발주를 하면서 나머지 이제 조선 그 발주처들의 그 경쟁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 3사의 도크가 2027년까지 꽉 차버린다 그러면 예. 이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물동량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발주를 해야 될 텐데 네. 조선 3사가 더 이상 수주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물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LNG선을 발주를 해도 가격 자체가 좀 싼 편입니다. 예. 근데 향후에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비싼 가격에 발주를 해야 될 테니 네. 생각보다는 좀 서둘러서 발주를 해야 될 가능성들이 조금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모잠비크에서 LNG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프랑스의 토탈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뭐 빠르면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대해서 신규 LNG선을 발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이번 카타르 페트롤리움의 대규모 발주가 모멘텀이 돼서 다른 그 LNG 선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하나의 포인트로 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선 3사가 사실은 많이 성장한 그 배경에는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가 급락 상황에서 조금 해양 플랜트 산업이 어렵고 최근 몇 년 가까이 계속 네.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했던 맞습니다. 그런 이제 네.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좀 유가가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가가 예전처럼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네. 관측도 많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뭐 앞서서 이제 뭐 네. 좀 기대되는 부분과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긴 네. 했지만 투자자들이 조선주에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좀 그
단기, 중장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 또 시장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좀 회복하는 그린 슈트, 그러니까 이제 파란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예년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 수주량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조선 3사 그 자체에 대한 메인스트림에 대한 접근보다는 거기서 겹불을 쬐는 조선 기자재들, 주로 이제 뭐 코스피 시장의 옐로우 칩 같은 경우 또 코스닥 시장에도 일정 포진이 돼 있는데요. 예.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오히려 더 높이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